안녕하세요. 근수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강원대학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고요. 물론 뭐 삼척 캠퍼스도 있는데, 이번에는 춘천 캠퍼스 위주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강원대학교는 국립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알아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자, 보시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 2021학년도입니다. 2021학년도 이번 학년도 모집할 이제 학생부 교과에서 모집할 인원은 805명으로 지금 일단은 공지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은 학생부 교과 성적 100%만 가지고 선발합니다. 물론 이제 사범대학은 교직 면접이 별도로 있고요. 자, 지방 국립대학들은 좀 보셔야 될 게 조금 이제 복잡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잘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반영 범위는 이제 계열별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영 점수도 조금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교과 성적에다가 비교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교과라고 하면 출석 성적이랑 이제 봉사활동 점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영 교과를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단계별로 좀 많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 과목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영 교과를 하고요. 내신 산출할 때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제 경제, 정보통신계 학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에서 추가로 이제 과학까지 추가로 보게 됩니다. 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이랑 한국사를 보게 되어 있고요. 자, 예체능계는 국어, 영어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미술, 음악, 체육과 같은 이런 것들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볼 게 최저학력 기준인데 최저학력 기준도 사실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니까 쌤 설명을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기본적으로는요, 두 과목, 두 개 영역, 상위 두 개 영역 합을 기준으로 생각을 보셔야 돼요. 요거를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두 개 영역이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인문계열은요, 지정 영역입니다. 꼭 봐야 되는 거죠.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인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연계열에서는 수학을 이제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무조건 수학을 포함시켜야 되는 경우니까 이걸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의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합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셔야 될 거는 이제 탐구는 다 사회탐구, 과학탐구 모두 두 과목의 평균을 이제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제2외국어나 한문을 이제 사회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의예과입니다. 의예과는 국어, 수학, 수학 가형이 필수네요. 그죠? 그 다음에 과학 1, 2. 과학 1, 2라는 얘기는 뭐 물리 1, 2,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과학 1, 2 중에 이제 수학, 과를 포함한 세계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 등급화. 그런데 이제 영어가 잠깐 빠져 있죠. 근데 영어는 무조건 2등급 이내라고도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는 전 과목을 다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과학 탐구 같은 경우에는 동일 과목에 완투 과목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영역을 해야겠죠. 생물이면 생물 1이면 뭐 물리 2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영역 다르게 이제 지원을 해야 된다. 시험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인문계열입니다. 인문계열도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개 등급 합이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자료에 보시면 등급이라고 되어 있는 게 등급 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등급 합 5입니다. 5등급 이내입니다. 자, 사범대학은 6이고요. 대신 이제 보시면 이제 반영 영역을 잘 보셔야 되는 게 간호대학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가형, 나형 상관이 없고요. 단 이제 영어는 당연히 들어가고 이제 탐구가 이제 사회 탐구만 이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간호대학은 인문계 모집이랑 자연계 모집이라 별도로 있습니다. 요거는 인문계 모집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범대는 이제 등급함 6이었고요. 그 다음에 경영, 문화예술, 그 다음에 사회과학, 인문,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는 등급합 7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간호학과와 다르게 탐구가 사회나 과학이나 이제 무관했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학이 무조건 포함입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수학의 가형이 무조건 포함되는 학과가 있는 반면에 가형이든 나형이든 무관하다는 학과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만 좀 주의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아까 수의학과
수학의 등급합이 3개 등급합이라고 말씀드렸죠. 3개 등급합 7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가형이 필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수학 가형,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과학 탐구. 요로 중에 이제 이 4개 영역 중에 3개 합 7등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제 똑같이 7등급인데 사범대학의 이제 과학교육과 수학교육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과 영어 탐구 중에 이제 여기는 2개죠. 수학과만 3개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2개 영역 합 7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호대학. 여기서는 자연계 간호대학입니다. 자연계 간호대학의 경우, 국어, 수학, 가나, 영어 탐구를 이제 반영을 했고요. 수학 가형을 선택하게 되면 2개 영역 합 7이었고, 나형을 선택하게 되면 2개 합 5였습니다. 나형을 선택하게 되면 2등급이 높네요. 그죠? 이걸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농업생명과학기술대학, 그 다음에 사범대, 산림환경, IT의 컴퓨터공학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이제 국어, 수학, 가나, 영어, 탐구인데 이제 사회나 방금 말씀드린 요 학과들은 사회 탐구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생명대학 중에 이제 다른 원예나 농업자원 경제학부를 제외한 경우 그 다음에 동물생명과학, 그 다음에 의생명공학, 자연과학대학, IT, 자유전공 요런 학과들은 탐구만 반영을 합니다. 탐구 중에서도 이제 탐구만 아니라서 과학탐구만 반영을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사회가 반영됐는데 여기는 이제 과학만 반영이 됩니다. 앞에는 사회과학 상관이 없었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학과들은 이제 과학탐구만 반영을 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급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가형이 포함된 경우에는 등급합 9였고요. 나형인 경우에는 등급합 7이었습니다. 요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복잡하죠, 사실은. 그래서 복잡하니까 본인이 지원할 학과를 미리 선정을 하시고요. 거기에 맞는 이제 최저를 좀 잘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년 입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도대학 같은 경우는 2점대, 인문은 2점, 평균이 2.4, 그 다음에 자연은 2.8 정도 나왔고요. 경영대학 같은 경우는 2점대, 3점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점에서 왔다 갔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부생명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3점대 후반입니다. 그리고 표준편차까지 감안하면 4점대 초반까지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물생명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4점대에서 이제 4점대 조금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동물자원과학 같은 경우 작년 때 최하 등급이 6점대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걸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은 4점 중반, 초중반 정도는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문화예술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이제 건축학과가 이제 3점대, 3.0 정도 보시면 됐고, 표준편차가 좀 낮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화학 공생물 공학부 같은 경우는 3.1. 근데 이제 표준편차가 조금 큽니다. 그래서 최저가 4.5 정도까지 되니까, 이건 아마 이제, 최저가 이제 관건이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사회과학 계열은 3점대 중후반, 3점대 중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문방송학과는 좀 높습니다. 2점대 초반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인기가 역시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심리학부 같은 경우에도 2점대 후반 정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유전공학부는 3점대 중후반에서 4점대까지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4점대 초반 정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4번 계열은 조금 높습니다. 아무래도 4번 계열 같은 경우는 2점대 후반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점대 후반 정도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림환경과학부 같은 경우는 3점대 후반에서 4점대 초중반 정도까지 보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보셔야 될 거는 의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3점대 중후반 정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연과학대는 3점대 후반에서 4점대도 넘어가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IT 대학 같은 경우는 3점대 초반, 초중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작년 이제
강원대학교 입시 결과를 봤는데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학과가 워낙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원할 학과랑 그 다음에 내 수능 최저를 잘 한번 조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하고 싶은 학과나 아니면 지원 가능 대학을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자료나 좀 더 자세한 자료는 쌤 블로그를 오시면은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쌤 블로그에서 오셔서 이제 자료를 한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강원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열심히 하시고요. 기억합시다. 금수쌤과 대학 가자.